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을 적으시오.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각 공사 단계마다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건설공사 계획 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 단계.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 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이 문제를 외우는 방법은 일단은 발주자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라고 외우지 마시고 오발주자라고 외우셔가지고 잘못 발주를 한 사람인데 일단 발주자라는 뜻이 발주자라는 뜻은 일단 일을 좀 벌린 사람이죠. 일을 벌렸고 이제 돈이 많아서 우두머리의 개념이면서 이제 대장이다. 그래서 오발주자는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대장이라는 말이 단어 끝에 다 붙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에서 작성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단어가 안전보건관리규정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아닌 안전보건대장이다. 근데 앞에 이게 단어가 두 개씩 붙잖아요. 이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라는 문구에서 기본이라는 거를 조금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애초에 이미 설계라고 힌트를 내줬으면서 설계라는 단어가 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설계 안전보건 대장으로 끌고 올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시공 단계인데 여기서는 공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이렇게 또 힌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사 안전보건 대장이다. 그리고 이제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5발주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마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발주자가 잘못 발주를 해서 깜지를 쓰게 하는데 깜지를 쓰는 대장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장이고 5발주자고 각 단어마다 앞에 들어가는 글씨를 이렇게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송을 위하여 발판, 성토 등으로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중에 발생할 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 방지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2번 지정 운전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외 운전하지 않도록. 3번 가설대 사용 시 적당한 경사와 충분한 폭 강도. 4번 발판 사용 시 적당한 경사를 위한 견고한 설치와 폭 강도 길이.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인데 거기서도 이송을 하겠다. 이송이라는 단어는 또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문도 이렇게 갖고 왔고 이송을 하는데 이렇게 싣거나 내리는데 전도랑 전락을 방지를 하는 그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저는 첫 글자를 따서 평지, 가, 반 이렇게 4글자로 외우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11강이니까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떠올려 볼게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지게차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게차를 사면 또 헤드가드가 생각이 나는데 헤드가드가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머리를 좀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송이라는 단어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뭐 이송 작업을 한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심는다 이렇게 좀 떠올려가지고 여기 이송에서는 저는 가발이라는 단어를 좀 갖고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물 자동차에 실을 때는 보통 평지에서 좀 이제 평탄한 곳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평지라고 이렇게 단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지 가발로 외웠는데 가설대랑 이제 발판 문항을 보면은 이제 경사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경사를 위한 견고한 설치를 하고 여기서는 길이가 붙는다. 가설대에서는 폭이랑 필요한데
여기 이제 트럭에 붙어 있는 이 발판은 길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요것만 유념을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를 적으시오. 1번 견고한 구조, 2번 일정한 발판 간격, 3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4번 발판과 벽 사이 간격은 15cm 이상, 5번 폭 30cm 이상. 그리고 이 하단에 이 문제는 괄호를 채우시오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한다. 두 번째,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해서 사다리식 통로의 문제는 아마 5가지를 적으시오 또는 이 숫자를 채우시오라고 2가지로 좀 파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같이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통로 중에서도 이제 가설 통로 내용인데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같이 문제를 붙여서 갖고 왔고요. 여기는 제가 그림판에서 그린 건데 보는 방법은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폭발 구간 재료라고 해서 폭발 구간 재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도대체 왜 사다리식 통로인데 폭발 구간을 떠올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완전히 차폐를 시키죠.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이런 쇳덩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 뭐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등받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제가 각도랑 센치 같은 거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거가 이제 벽에다가 붙이는 고정식인 거고 이 오른쪽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다리식 통로예요. 일반일 때는 여기 각도를 75도 넘으면 안 되고 고정식일 때는 딱 수직으로 90도까지만 허용되지 더 높아지면은 완전히 떨어지기 십상이니까 90도 이하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밑에 문제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문제를 외워도 무방하니까 폭발 구간 제로라고 해서 등받이가 있으면은 폭발에 대한 바람도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7m 이상일 때는 2.5m부터 등받이를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등받이가 필요한 이유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받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7.25를 빠르게 하면은 725 치료가 되겠습니다. 4번 화학설비 및 시설을 설치할 때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적으시오. 1번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는 10m 이상 이격. 2번 플레이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반경 20m 이상 이격. 3번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 이격. 4번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면은 특정 단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 위험물, 여기도 위험물, 여기도 위험물. 그래서 저는 이 단위라고 하면은 어느 자격증을 공부를 해도 단위는 이제 10의 배수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도 되고 10도 되고 뭐 100도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공장이랑 다른 공장 사이가 1m 이상 이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m다. 그래서 단위는 10이구나 라고 해서 10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험은 그거의 더블이다. 그래서 20m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3번에 보면은 여기도 단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위보다도 위험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좀 기비해야 될 대상이니까 위험은 20위험으로 간다. 그래서 20m다. 이렇게 단어를 보고 바로바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0이랑 20밖에 없어서 요거는 뭐 그냥 딱 단위랑 위험이다 이 느낌만 챙겨 가시면은 몇 번 보시면은 또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 평가 분석 기법의 특징을 보고 명칭을 쓰시오. 일단은 기출로서는 이타, 사건수 분석이라는 게 문제에 나왔었는데 요것만 나오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푸타하족, 푸메이, 푸하, 푸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아마 나올 수 있으면 요 6가지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풀이랑 단어를 갖고 왔으니까 요것도 같이 봐가지고 키포인트만 찾으시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단어라도 적을 수 있을 만큼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2타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다른 것도 같이 좀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6번 용단, 용접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적으시오. 1번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구조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번 작업 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불꽃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번 가연성 물질이 금속재 열전도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요거 외우는 팁을 일단은 드리기 전에 저는 직업에 기초는 없고 화재 감시자는 보람차고 좋은 직업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화재 감시자는 말 그대로 감시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름 좀 개꿀인 보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재거리 즉 이슈가 없으면은 쉬는 관리직이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가 사실은 화재 감시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재 감시자 배치 인력 공고문이 뜨니까 뭐 여기저기서도 이제 나도 하겠다, 나도 갈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니도 가면은 인력이 우리도 부족하다. 그래서 작작 가 이렇게 소리를 좀 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그건 네 사정이고 감시자가 돼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양반처럼 걸어다니다가 땅 보고 벽 보고 천장 보면서 여기 그림처럼 이제 11m 되는 만재를 하면서 하품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작작가라고 첫 글자도 있고 11m라는 만세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할 게 없을 때 땅 보고 벽 보고 먼 하늘 먼 산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땅을 본다. 바닥 하부를 보고 건물 구조부 벽 같은데 벽을 보고 기둥을 보거나 그런 걸 보고 금속재 열전도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천장 쪽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장도 본다. 근데 여기서 물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인데 바닥 하부에 불꽃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용단이랑 용접 작업을 할 때 비산 이제 불띠가 막막막막 튀는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땅 위에 튀어서 이제 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도 불꽃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장소가 있으면은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한다. 그리고 금속재 열전도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약간 천장이나 지붕 쪽 느낌이죠. 요런 데는 이제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열복사, 열전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또 이제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1번 매니퓰레이터의 기능 이상 유무. 2번 외부 전선의 피복, 외장 전선의 손상 유무. 3번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일단은 로봇이라고 보니까 로봇의 이제 로이안조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로봇 교시 작업에서 마니 방신이제라는 문제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로봇 작업 시 점검 사항인데 여러분 매니퓰레이터라는 단어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도 있고
특히나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아이언맨 2 영화에서 그 스타크가 집에 오면서 갑옷을 벗을 때 요런 매니플레이터들이 갑옷을 이렇게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식이 남아서 이제 아이언맨을 비슷하게 외장치맨이다. 그래서 외장치맨 이렇게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사진을 좀 보면은 꼭 이런 기계는 이렇게 외부의 전선이 노출로 되어 있고 요거를 뭐 이렇게 절연인지 이렇게 피부로 감싸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체에도 버튼이 있어가지고 제동장치나 비상장치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장치맨, 아이언맨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8번 기계설비의 방어원리 4가지를 쓰시오. 1번 위험 적응, 2번 위험 제거, 3번 차단, 4번 덮어씌움. 일단은 이 문제랑 비슷한 게 기계설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4가지가 옛날에 외기보작이라고 또 5번에는 표준화가 있는데 표준화보다는 저는 외기보작이라고 외웠던 게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랑 같이 외울 수가 있게끔 좀 이제 외우는 팁을 구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트럭에 좀 과적을 한 트럭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돼지들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차가 되게 더럽고 여기 옮겨가는데 돼지들이 차에다가 똥을 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뒤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똥냄새가 들어오죠. 차에서 똥냄새가 들어오는데 보통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이게 외기로 돼 있을 때는 외기인지 몰라요. 똥냄새가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외기구나 해서 내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기계 설비라면은 이제 자동차를 전 떠올리고 외기 보자. 그러니까 외기를 보자. 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과적제 차 씨발 하면서 이제 똥냄새가 들어오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적재 차량이 앞에 있는데 이제 똥냄새가 들어와서 욕이 나온다.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한번 이렇게 팁을 구상을 해봤고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위험에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표시를 하는데 위험 표시 같은 게 있어요. 화학 쪽에는 위험 표시를 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적응을 좀 근로자에게 시킬 수가 있고 사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제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단은 차폐를 시키거나 격리를 시킨다. 네 번째로 덮어씌움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덮개랑 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연관된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식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잘 안 보이는 회색으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1번 이중선체,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번 도전성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3번 도전성 높은 수변 상태로 작업하는 장소. 일단은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격이라는 거는 번개 전에 칠 격이다.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를 방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냥 전기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감전을 보호를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산업안전기사에서도 보통 전기 관련한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누전 차단기나 접지에 관련된 내용은 있었어도 이런 내용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전함 같은 거, 회로에 구성된 분전함 같은 경우에서는 누전 차단기로 방지를 하고 땅에 접지를 박아서 인체정보다 낮게 해서 사고를 좀 방지를 하는 편인데 이제 여기 1번의 답처럼 이중선체, 그 다음에 물탱크,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거 내부에서 일을 할 때는요
자, 이제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자, 잠수함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잠수함은 바다이기 때문에 접지를 땅에다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접지로도 안 되고 이 자체로 감전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선체나 탱크나 보일러 같은 거를 자동 전격 방지기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게끔 이렇게 좀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가 이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다 아마 금속재로 도전성이 높은 걸 텐데, 요들이 이제 내부에 있거나 이제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또 이들 공통점이 다 이제 물과 관련된 그런 금속재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일을 하다가 더워서 땀을 흘릴 수가 있고 물을 만질 수가 있는 수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분 상태로 작업하는 장소. 근데 여기서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는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동 전격 방지기는 내용으로서 접근을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글자를 따서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내부랑 접촉, 수분, 일단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고 계속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런 수분 상태에서 내부 도전체에 둘러싸이고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추락 위험 장소까지 추가를 해서 답을 좀 쓰게끔 훈련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번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에 파열판 및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쓰시오. 1번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번 안전밸브 등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외부 화재에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 관련된 문제도 접근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얘네들은 고온 그리고 고압에 관련된 그런 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지시계와 자동경보장치를 외울 수가 있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힌트도 있고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라고도 있으니까 2번과 3번은 같이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가 좀 있겠죠. 그리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는 각자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을 해서 마치 이제 1차랑 2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렬로 설치하고 압력지시기랑 자동경보장치 2번과 3번 답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은 1.05배, 그리고 외부 화재는 1.1배다. 여기서는 이제 2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약간 2분의 1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1은 그대로 놓고 여기는 이제 0.5다 이런 느낌으로 1.05라고 하시고, 외부, 그러니까 기준은 1인데 밖에 또 하나 있다. 그래서 1.1이다. 이렇게 또 외우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11번 다음은 추락 방호망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세우시오. 1번 안전방망이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번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되도록 할 것. 3번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 시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일단 이제 방호망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작업형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낙하물 방지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가리 깨지는 거를 방어하는 수단이고요. 낙하물을 떨어지는 거죠. 이 낙하물을 대비하는 거고, 추락 방호망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외우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도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10m 이상 초과를 해서 이렇게 추락 방호망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그물망이 너무 팽팽해 버리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모가지가 꺾이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12% 이상의 약간 좀 여유를 두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m라는 거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12번 다음 보기에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일단은 8개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고 싶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외워야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아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00을 기준으로 500명, 5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숫자 500이 기준이고 그거보다 낮으면 1,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한 명을 더 추가를 시켜서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까지는 1이고 500 밑으로는 1인 거죠. 그러니까 500이 넘는 600, 700 이런 것들은 2명을 선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쓰시오. 요거는 조금 생소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현장으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답은 또 못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이수증이 필요한데 그래서 4시간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은 나실 텐데 뭘 내용을 받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자, 교육 내용은 첫 번째로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세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다. 일단 이 세 가지 교육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2시간인 거고 나머지는 1시간으로 배분을 합니다. 기초, 안전, 보건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또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의 기초라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건설공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 종류마다 시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시간 만에 이걸 다 배운다는 거는 야 이거는 정말 단기 속성 특강이죠.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유형별로 안전 쪽이니까요. 산업재해 유형별로 위험 요인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세 번째 보건인데 보건은 안전보건 체제, 그 다음에 이 보건 관련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인지, 하루에 손과 발은 몇 번 닦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첫 글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내용으로 땡겨와서 글씨랑 같이 단어랑 매칭시켜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14번 다음은 소음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1번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번 강렬한 소음 작업이란 다음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발생하는 작업. 2번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발생하는 작업. 그 이하로는 데시벨이 5dB 추가가 되면서 이 시간으로는 50%씩 감소를 합니다.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일단은 숫자를 다 채워놨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 숫자가 있거든요. 자, 85dB은 18이다. 바로 18이다. 그래서 신음이 아니고 소음인 거죠. 그래서 바로 18인 거를 이제 그냥 기본 소음 작업이라는 뜻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렬한 소음인데, 강렬한 소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은 아라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강렬한 소음은 아가 아니라 아하가 됩니다. 약간 아하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5dB이 추가되니까 두 글자가 되면서 이제 느낌이 좀 틀려지죠. 이게 강렬한 소음인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5dB 추가 서비스를 좀 줘가지고 95dB를 내면은 아라는 소리가 두 글자를 넘어서 세 글자가 되는데 그때는 으아하가 되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미치는 거죠. 환장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좀 줄게 된다. 그래서 5dB씩 추가 서비스를 줄 만큼 상대방 입장에서는 환장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반씩 깎인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답이 맞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115dB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답이 15분이기 때문에 15라는 숫자를 같이 매칭시키고 2배씩 일을 한다. 시간을 2배씩 증가를 시키고 여기는 5dB씩 감소를 시키면은 우리는 하루에 8시간 근무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8시간이 끝나는 부분이 90dB이 되면은 이게 완성된 답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 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보기 시설의 규정량을 적으시오. 1번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5,000kg, 저장은 20,000kg. 2번 암모니아 제조 취급 저장 10,000kg. 3번 염산 제조 취급 저장 20,000kg. 황산 제조 취급 저장 20,000kg. 자, 이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이게 좀, 이 규정량이라는 문제가 생소한데, 이 출제자의 마음을 보면은 20,000kg라는 이 정말 감사한 숫자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000kg를 어떻게 쇼부를 좀 내야 되는데, 자, 염산과 항상 중량이 20%다. 20이라는 숫자도 있고, 딱 내려오면은 어떤 그 자기 자리 같지 않나요? 그래서 2만은 그대로 내려오고, 암모니아 쪽은 그거의 반으로, 반가이에서 10,000kg라고 쓰시고, 그것도 반으로 해서 5,000kg다. 그래서 5,000, 만, 2만, 2만. 이렇게 그냥 숫자 놀이 하는 방법을 좀 외우시는 게 낫지. 왜 5,000이고 만이고 2만이냐? 요거는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게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6번 다음 보기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구의 명칭을 적으시오. 1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를 씁니다. 2번 높이 또는 길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3번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4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방열복을 착용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뭐 보호구를 6가지 정도 쓰시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그다음에 뭐 손기 마스크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보호구에 대한 단어는 이미 마스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거저먹기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7번 산업안전보고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1번 화학설비, 2번 건조설비, 3번 가스집합 용접장치, 4번 용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좀 바쁘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이분은 좀 받는 러브레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이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제조업 뭐가 있냐 한 5가지 써라. 거기서는 제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로 해서 외운 적이 있었고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건설공사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뭐 교량 50m 뭐 다목적 댐이랑 터널 뭐 10m 굴착 이런 게 있었고 제출 서류는 뭐가 있냐 착공 전날까지고 이렇게 작공, 착공 이렇게 외웠었다라고 했었죠. 여기 더불어서 이제 기계기구 쪽 설비에서는 뭐 어떻게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되냐 어떤 설비를 해야 되냐 이건데 일단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인데 여러분들 이런 제조업이나 건설 이런 것들 보면요 참 우리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화학이랑 전기, 가스, 건축, 기계 보통 요걸로 이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증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이죠. 건조는 너무 건조하면은 정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전기 쪽으로 생각을 했고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이제 가스 그 다음에 용해로는 용해로를 건축을 하려면 건축이 좀 필요하죠. 건축이고 기계는 왜 없냐? 기계는 없죠. 근데 문제 이미 기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뺐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학, 전기, 가스, 건축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실 건가요? 하면은 이제 작성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거지긴 하지만, 할 건가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어떨지. 그래서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문제는 요거까지 함께 외우시면은 비슷해요. 예, 여기 이제 월화수목금토일로 썼지만 사실은 요런 데도 보면은 다 화학, 건조, 뭐 용해로, 가스 이런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 같아요. 18번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번 조립도식의 조립간격, 2번 주제의 아치작용을 위한 필요조치, 3번 터널 등의 출입구 부에 받침대 설치, 4번 낙하물 사고 우려 시 널판 설치, 5번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으로 주제 상호 간 견고하게 설치. 여러분들 90% 이상 그럴 겁니다. 강아치라는 단어를 보면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끼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서 이불은 널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널판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끼를 받아줄 받침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치, 그래서 강아지 받침대 널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결 볼트 및 띠장, 요거는 이제 사실 탯줄이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탯줄을 또 이제 저희 집 강아지 뽀삐가 새끼를 이제 나오게 할 때 탯줄을 제가 직접 손질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그렸지만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는 강아치, 받침대 널판, 연결 볼트 및 띠장 이렇게 좀 필요한 단어를 위주로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 가지고 만약에 좀 쉽지 않다 하면은 딱 4개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이거 너무 기니까 나중에 좀 외우되시면 외우시고 먼저는 4번까지만 외우시라고 추천 좀 드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이 지보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단어다. 순서 잘못 읽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봅니다. 19번 푸타에서 미니멀 컷셋, 미니멀 패스셋을 설명하시오. 요거를 이제 미니멀 컷셋을 푸는 문제는 많았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개념적인 용어는 공부를 좀 하셨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1번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최소한의 집합, 2번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집합인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요 컷이라고 하죠. 컷 해서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 씬이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감독이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고장나지 않게 유유하게 딱 이제 통과를 하면은 그걸 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고장이 났나 안 났냐 요거에 이제 미니멀 최소한의 세트 집합이다 이렇게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사업주는 사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회의체 구성 조건과 명칭, 주기를 적으시오. 2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조건을 적으시오. 일단은 답은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 회의체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비슷한 걸로는 노사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사협의체 문제는 이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노사협의체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강의를 보다 보시면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재를 안 했고 여기서 일단은 구성 조건이 뭐냐면은 건설업일 때 120억 원 이상이고 토목일 때는 15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서 쓰진 않았고 요거 이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
이렇게 회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재를 해놨고, 이 두 번째로 보면 근로자위원회 자격 조건을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보면은 저는 이제 대명근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또 패스를 하고요. 사용자 위원을 네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또 나올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인데 이거는 사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들이. 그래서 자기네 사위는 무슨 일해? 우리 사위는 저기 어디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일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일해.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 얼마나 벌어? 1년에 한 120억 원 이상 번대. 그리고 직원들은 50명 정도 있나 봐. 이렇게 외우시면은 참 뿌듯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까지를 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또 강의를 좀 찍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20문제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